여러분 반갑습니다. 창구박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증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미 시장에 굉장히 큰 크랙이 간 상태에서 21선을 장중에 붕괴시키고 겨우 회복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지수를 보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오늘 만약에 시가 베팅을 제가 만약에 한다면 지수가 개파락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지수가 개파락을 이렇게 크게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양봉을 기대하고 들어갈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나스닥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일부 선반영을 했죠. 저희 증시가 이제 나스닥 선물이 밀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일부 선반영을 하면서 빠졌던 부분. 그러나 오늘 이제 개파락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더 출회되는 이 반대 현상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뭐 추격 매수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물타기라든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시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손을 못 쓰는 구간입니다. 못 쓰는 구간이에요. 이제 시장은 뭐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를 만들러 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온 거죠.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 구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모든 그동안에 시장을 선도했던 대박 종목들, 그 다음에 시장의 추세를 타고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이 구간이 제일 무서운 구간이에요. 제일 무서운 구간인데,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패턴이 각양각색으로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페에 한번 글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요. 그간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어떻게 종목들이 붕괴가 되고 어떻게 시장이 붕괴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우리가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간 시장이 빠졌을 때 종목을 들고 있으면, 자, 자연스러운 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종목을 들고 있으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그런 시장의 뭐 유동성, 환경 등을 보고 조금 손실이어도 버틸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런 구간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절이 진행이 되고 저 한참 밑에서 다시금 그게 되는 거예요. 종목 압축. 네.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게 여기서 손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대형주입니다. 네. 이 시장이 붕괴가 되고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시장의 수급과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거는 그때는 대형주죠. 저희도 3월 달 시장 급락할 때 사실 삼성 SDI도 들고 있었고 SK 하이닉스도 들고 있었고 카카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시장 반등하면서 뭐 본전 그리고 약수익 조금 위에서 다 팔아버리고 사실 재미도 크게 보지는 못했는데, 믿음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언제든지 온다라는 거죠. 공포 구간이 왔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주는 공포를 몸으로 느끼면은 그때 떨어지는 공포는 정말로 살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일반 중소형주로 버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어렵고, 또 이런 구간에서 특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회복해야지 하고 신용으로 산 게 반대 매매가 나갈 경우에는 회복 불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신용 미수 몰빵 자중하셔야 되는 시장에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황을 들어가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오늘 시황 진행하도록 하죠. 자, 우선 해외 증시 전일 장중 한때 마이너스 2%까지 급락하는 흐름 속에서 뭐 니콜라 대표가
사임하면서 니콜라가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지수가 흐름도 안 좋았었죠. 그러나 다행히 뭐 애플, 테슬라 이쪽에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네, 나스닥은 하락폭을 상당히 좁혔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다우 지수야 뭐 은행주 섹터와 정유 감산이 아니라 추가 생산의 이슈가 나오면서 뭐 정유 석유값 떨어지니까 뭐 정유 섹터 박살나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우는 별개로 보되 그 외에 유럽이 또 재봉쇄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3에서 4%대 하락을 마감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슈로는 지수가 빠진다라는 거는 이제는 블랙스완 같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즉 현 구간 해외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급등해야 될 추가 상승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는 시장 속에서 악재가 많은 거죠. 악재가 많은 시장에서 반등을 하려면 그 악재가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시장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시장을 올려 세웠던 거는 저금리 기조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네, 증시 부양이었다라고 우리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미 증시가 조정을 받는 거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 추가 부양책이 발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재정 투입, 즉 유동성의 추가적인 공급이 없다라는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공포와 지루함, 지침 그런 부분에서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 일각에서는 대선 전까지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시장 부담 요인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그 밖에 과도하게 늘어난 신용 잔고는 어쩔 수 없이 정리가 항상 되고 갑니다. 그 부분이 과거나 지금이나 지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이 3월달부터 증시가 올라가면서 대략 한 세 번째 조정인 것 같은데요. 3월 급락장 이후 체감상으로는 가장 많이 밀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장 하락이 좀 깊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IT 섹터라든지 뭐 아예 그냥 초토화합니다. 네, 올리는 종목이 없어요. 올리는 종목 없고 그냥 밀어버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무슨 한 종목에서 2조씩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눈에 보이는 시장의 수급과 시장 환경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러한 몇 개의 종목을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 세워놓고 시장을 붕괴를 시키고 있는 주범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에도 말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즉 한국 내 주식 비중이 이미 시장에 올라와서 주식 비중이 차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지속 추세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시장에 빠져야만 해소가 되는 구간이죠. 일단 일정 부분 빠졌기 때문에 연기금의 추가 매도가 어느 정도는 잠잠해지는 구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 반등할 때 일정 부분 물량을 줄이고 시장을 다시 보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외인의 장 초반부터 선물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대형주는 쳐다도 못 봤어요. 대형주는 쳐다도 못 봅니다. 오늘 보면은 LG화학, 그다음에 포스코 제외하면 시장에서 살아남는 종목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뭐 해외 아스트라제네카의 공급 이슈로 올랐었는데 그 상승분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밀어버렸을 정도이기 때문에 선물 매도가 코스피에는 완전히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주고, 코스닥의 경우는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수급이 받쳐주지 않고 거기에 개인들이 매수에 동참을 안 하죠. 지금 매수에 동참을 안 하고 시장에 돈이 몰리는 종목에 단타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거래 대금을 오늘 쭉 돌려보더라도 거래가 없어요. 그냥 매도. 그러니 정상적인 종목들이 올라가기가
어렵게 아예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과연 반등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명 시장은 반등합니다. 반등할 때 5G며 IT며 피메모리며 전부 다 반등할 겁니다. 근데 그 반등의 강도가 이번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열어놓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말 그대로 시장이 투기판 흐름으로 지속되고 빠지는 종목 손절쳐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고, 이 부분이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뭐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현 시장 주도를 했던 현대차의 오늘 하락이 좀 있었고요. 뭐 일정 부분 현대차 하락 이후에 제차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전 하이닉스는 빠져도 다시 갑니다. 이 종목들은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미래차도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5G에서도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 속에 IT 반도체를 빼놓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들이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데이 이슈로 관련주들만 오늘 급등하는 모습인데, 사실 알고도 공략을 많이 안 했어요. 알고도 공략을 안 하고 그냥 어제부터 사실 매매에 집중한 거는 이쪽 섹터보다는 뭐 개별적으로 조금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집중을 좀 했던 하루고요. 오늘도 거의 뭐 많은 매매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외 신풍제약의 변동성, 진원생명과 KPM테크 등 하늘 위의 종목들 흐름만 지속되면서 나머지 종목의 흐름은 다소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매매를 했던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뭐 저희는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반등할 때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했는데, 경영권 분쟁 관련된 부분이 오늘 기존에 차녀한테 법원에서 이제 의견을 물었는데, 차녀도 이 부분에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 이슈가 터졌다라고 봅니다. 아, 이거는 한진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근데 한진칼과 현재 한국타이어 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약간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한진칼은 적극적으로 지분을 매입하는 이 주체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KGI가 적극적으로 물량을 매집하면서 이 매수 주체가 있었던 반면, 한국타이어 그룹은 이제 사남매난이 된 거죠. 남매난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조양래 이 회장이 가지고 있는 23%에 대한 부분을 나머지 3명은 못마땅한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장으로 있는 조현범 사장의 지분이 원래 42%에서 19%로, 42%에서 23%를 빼서 19로 낮아지게 되죠. 그럼 3명의 이 자녀들과 지분이 같아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전부 다 먹고 싶으면은 지분을 늘려야 되는 이슈가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경영권 분쟁이라 지속적으로 잘 봐야 될 종목이고요. 24일날 바이오 소부작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속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은 일단은 다 압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압축이 HLB도 다 빠져야 될 것 같고, 유바이오 로직스는 오늘 반등이라 빼고, 네, 압축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종목에도 의미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종목들도 워낙에 시장이 어려워서. 제노포커스, 랩지노믹스, 그 다음에 시장 보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형주부터, 아니 지수 먼저 조금 보죠. 종목 압축은 무조건 돼야 되니까 이제는. 자, 지수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를 오늘 장중에 이제
시장을 보면서 바닥이 안 잡혔다라는 느낌은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당연히 이 저항선도 깨질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무조건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바닥은 장 후반에 일정 부분 잡혔고요. 이 부분에서 바닥은 잡혔다라고 일단 볼게요. 이게 이제 1차 바닥 정도로 보여지는데 지수에 대해서 바닥을 논한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쉽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21선이 이탈했고 또 이탈했죠. 여기서 61선을 찍고 가든 안 찍고 가든 반등을 할 겁니다. 이 반등이 21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때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느낌상 일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상 이제 뭐 과거 지수의 하락을 뭐 몇 개만 볼게요. 몇 개만. 이 구간에서의 하락의 모습. 이 구간은 좀 급격하게 좀 떨어졌죠. 급격하게. 일단은 여기서 너무나 급격하게 오르던 코스닥 지수. 이때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2005년도 석유 파동이 있고 막 그렇게 됐을 때죠. 네. 터져가지고 막 했을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21선을 이탈하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 다시 깨고 내려왔을 때가 굉장히 위협인데 61선을 깼을 때 여기서는 탈출의 기회입니다. 탈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름의 이제 쌍봉, 쓰리봉, 포봉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밀렸기 때문에 쌍봉, 포봉 이런 구간.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 이 자리는 헤드앤숄더가 맞죠. 헤드앤숄더 한번 21선을 깼고요. 61선을 터치를 해서 21선을 돌파를 못한 흐름 속에 재차 하락은 급락이죠. 올라왔을 때 탈출의 기회예요. 즉 단기 헤드앤숄더가 여기서 나온 거죠. 헤드앤숄더, 여기서도 헤드앤숄더. 즉 헤드앤숄더 이후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헤드앤숄더는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좀 보고요. 이때의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21선을 이탈을 했죠. 급격하게. 그 다음에 61선까지 밀었다가 다시 21선까지 2개월 조정하는데 이 구간에서 만들어진 또 헤드앤숄더 못 넘으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숨어 있다.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숨어 있어요. 이게 항상 그러니까 이 생각은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손절을 눈물을 먹고 하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그걸 복구해야지라는 뭐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비중을 줄여놓고 차라리 물을 태워서 나는 살아나와야지 뭐 그런 의미에서도 있을 거고요. 이때 2018년도 고점을 만들고 셀트리온과 제약바이오들 고점에서 무너지는 흐름을 보일 때 이 당시 삼성전자 액면 분할을 하면서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이때도 사실 급락을 하고 다중 헤드앤숄더라고 할게요. 다중 헤드앤숄더라고 해서 이 물량을 위에서 턴 겁니다. 이게 턴 거라고 봐야겠죠. 너무나 무겁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하락을 시키면서 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해요. 페이크 구간이 나왔다고. 페이크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근데 이게 참 시장이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 이 구간에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올라가는 테마도 나오고요. 이때는 뭘까요? 경협주가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경협주가 무지하게 올라가고 이거 할 때마다 제약주가 또 들어 올렸습니다. 제약주, 뭐 줄기세포, 즉 이때 올랐던 시장에서 못 올라갔던 나머지 제약바이오들 후발주가 또 이때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약바이오와 이 경협주의 시소 구간, 그리고 지금은 언택트와 2차전지,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 뭐 주도주들 많잖아요. 코로나로 만들어진
네,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 속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나중에 무너졌을 때 다시 이 지그재그를 하면서 하락 파동 속에 올라가는 섹터가 뭔지를 이제는 서서히 찾아보고 그러한 종목들이 뭔지를 알아냈고 그 안에서 이제 복수 혹은 복구의 칼을 갈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좀 무거웠네요. 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6만원 벽이 참 무겁죠. 삼성전자는 이런 구도로 가겠죠. 이런 구도로 가다가 뭐 밀렸을 때 항상 삼성전자는 추세를 깨고 내려와도 그때가 매수 구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급락해서 추세를 깬다면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좀 밀렸는데 시장 영향으로 봐야죠. 여기서 이제 파동 만들어서 다시 올라갈 거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전혀 못 올라간 종목이죠. 그 다음에 오늘 대형주 중에 포스코가 좀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최근 이 구간에서 연속적인 이 양봉의 흐름은 반등을 의미하는 구간이고요. 양봉이 많다라는 것은 매수하는 주체가 뚜렷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포스코도 많이 빠져서 네, 반등한 구간이고 1차적으로는 21만원 선까지의 흐름 나올 걸로 보여주고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전력도 지지부진하지만은 네, 시장 주도주가 부재할 때 이 달러 약세, 그러니까 원화 강세, 그다음에 원자재 하락 이슈 등등은 실적 부분에서 하방을 지지해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13조에 이번 구간에서 그래도 영업이 한 2조 넘을 거예요. 분기 컨센이 2조 대만 나와도 올해 영업이익 3조죠. 올해 영업이익이 3조 9천억, 시가총액 13조, 3조 9천억. 괜찮습니다. 네, 싸요. 그렇게 단순하게만 본다면 싸고 PBR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없지만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주도주 맞고요. 현대차는 21선 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도주의 흐름이라고 보네요. 만도 많이 빠졌죠. 누적 수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흐름입니다. 여기를 결국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만약에 오늘 밤에 미증시가 빠졌을 때는 내일부터는 또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도. 자, 하나 마이크론 거의 바닥 잡아오는 것 같은데 21선에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21선 살짝 이탈하고 반등할지만 체크하면 되고요. 자, 비메모리 쪽에서는 탑픽은 LB세미콘입니다. 시간에 많이 올랐네. 이슈가 581억 신규, 이거 주도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300원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하고 하단에서 지속적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LB세미콘, 테스나 뭐 이 삼형제가 있죠. 근데 LB세미콘이 시장을 장식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안 좋습니다. 탑픽은 LB세미콘이 맞아요. CIS, DDI, 그 다음에 뭐 패키징 뭐 할 거 없이 탑픽은 LB세미콘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뭐 5G 뭐 할 거 없이 다 죽어서 뭐 참 속상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제노포커스, 얘도 그 바이오 소재죠. 얘는 사실 바이오 소재 안에서 그렇게 이제 시장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아니지만 테마에 의한 강력함을 보이는 것 같고요. 아미노로직스, 얘는 별 관계가 좀 없어 보입니다. 별 관계가 없어 보이고, 사실 제가 집중하는 거는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이지만 이런 구간대와의 흐름이 좀 다르죠. 이때와 지금의 흐름, 왜 이렇게 고점에서 이 저가를 올려가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지, 이거는 매집이 일정 부분 거의 다 끝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워낙 고점이라 이거를 뭐
막 공격적으로 사셔라 뭐 하기는 그렇지만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엄청난 재료를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엄청난 재료를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은 뭐 이제 장중에 이제 보면서 계속 매매한 거는 이것만 죽어라 좀 사서 모으고 뭐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거를 저는 주 매매로 좀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그룹,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오늘 저희 장 초반에 매도를 이 구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간 거죠. 여기 아래로 매수 구간을 잡았고 일단 홀딩하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매도를 했는데, 장 후반에 이제 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이 종목을 우리가 원하는 재료가 떴다 했는데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빨리 올라가서 매수를 걸었는데 매수 체결도 안 되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이 자체가 네, 경영권 분쟁이 터졌고, 얘는 이 패턴을 잘 봐야 돼요. 맨날 올렸다가 박살이죠. 또 박살입니다. 다 박살나면 저라면 그냥 기다렸다가 또 이 자리에서 보려고 해요. 주식은 원래 인내의 산물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M라이프 디자인, 지속 관심 종목입니다. 네, 슈퍼엠의 이슈를 받고 제2의 YG 플러스가 될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은 없어요. 네, 종목이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오늘은 종가 매매를 계획하고 좀 보다가 얘는 이렇게 해서 그냥 매도를 좀 했습니다. 구간상 완전히 종가를 깔끔한 마감이 나왔다면 홀딩이지만은 깔끔한 마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좀 덜 연그렀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만간 돌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슈는 슈퍼엠의 빌보드 200 1위가 새벽에 빵 하고 터지는 이 일이 저는 생길 것 같네요. 조만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종목 손절 좀 한 게 있는데,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들어가서 네, 손절을 좀 하고 물량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팠죠. 뭐 이때 이렇게 사서 시간 외에 좀 빠졌길래 한 물량 반 더 늘려서 이때 시초가에 좀 많이 팔고 좀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오늘 손절이 좀 됐어요. 사실 추가 매수를 여기서 진행을 해서 종목을 살리려고 계획은 했는데 여기까지 안 밀었다라는 점이 이제 추가 매수를 못한 거고요. 그래서 올라올 때 잘라냈고, 내일장 올라올 때 이제 시장 보면서 해야죠. 생각지도 못한 시장의 악재가 나왔고, 그 악재에서 이 구간에서 패닉셀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항상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악재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미국에서 판매 중단, 뭐 겨박제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근데 이제 오전에 봤던 부분은 그거예요. 회사가 그래도 굉장히 좀 그 대응이 좀 빠르지 않나요? 라고 일단은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아침에 먼저 나왔어요. 이게 먼저 나오고 50분에 키트 기능성 문제 없다라고 시장을 일단 달래준 부분이 굉장히 좀 회사에게 저는 감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만약에 이 대응을 회사에서 즉각 안 하고 미직미직하게 대응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피해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에 이런 대응을 굉장히 좀 빨리 잘했어요. 정말로 회사가 대응을 잘해서 이 부분이 그나마 랩지노믹스 부분이 잘하고 있다. 이 회사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록 소절은 좀 했지만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회사에 대한 신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뭐 내일 주식이 오르고 떨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보내야지.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때문에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술 마시고 그래봤자 몸만 상하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 대응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